예, 앞에서는 구조체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공용체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유니온, 뭐 연합 이런 의미로 단어는 되어 있는데 공용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 그런 구조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용체 뭘까? 예, 공용체. 공용체는 유니온이라고 하고요. 같은 메모리 영역을 여러 개의 변수가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예, 메모리는 하나인데 때에 따라서 이거는 int로 쓰기도 하고요. int a라고 해서 써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얘를 캐릭터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걸로 불러도 얘가 나오고 이걸로 불러도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를 공유해서 쓰는 걸 공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구조죠? 다 옛날에 자원이 부족할 때 컴퓨팅 능력, 메모리나 이런 게 비싸고 어려울 때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든 거고요. 또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또 활용법이 또 있기도 합니다. 메모리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느낌은. 썰 길면 또 어떻게 끝나죠? 공용체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구조체와 아주 비슷하다. 오케이? 똑같습니다. 이름만 스트럭처 대신에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용체를 선언하는 겁니다. 스트럭처도 선언, 정의, 변수 선언, 그러니까 구조체의 선언, 구조체 변수의 선언했죠. 구조체 선언은 메모리 안 잡습니다. 구조체 변수의 선언할 때 실제로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죠. 얘도 똑같습니다. 유니온, 공용체의 선언은 메모리 안 잡습니다. 하지만 공용체 변수의 선언하면 메모리 할당 받습니다. 그렇게 연결합시다. 예, 공용체 선언했습니다. 유니온을 했으니까 공용체죠. 그리고 쓸 때 유니온하고 똑같이 씁니다. example, 이게 이름이 되는 거죠. V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 V라는 게 메모리가 잡힌 거죠.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V에 공용체, 구조체 쓰듯이 연산자 점을 이용해서 씁니다. 또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 속에 있는 C라는 멤버 변수, V 속에 있는 I라는 멤버 변수에다 각각 A를 집어넣고 찍어보고 I를 집어넣고 한번 찍어본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다는 거죠. 메모리를 공유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공유한다면 무엇이 나오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이게 뭐야? 예, 보면 프린트 문에는 VC에 대한 건데 VC도 찍고 VI도 찍습니다. 이게 같은 메모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C의 입장에서 한번 불러보는 거고요. I의 입장에서도 한번 불러보는 거거든요. 밑에는 I에다 배워. 그래서 A를 집어넣고 했더니 얘거든요. C에다가 C는 캐릭터죠. 캐릭터에다 A라는 문자를 저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VI를 봤더니 이상한 게 나오네. 얘가 나오는 거죠. 인티저로 보면. 그리고 캐릭터로 보게 되면 A라는 게 찍혀요. 이게 캐릭터를 쓸 때는 의미가 있지만 인티저로는 의미 없는 값이 돼버리네. 요번에는 I에다가 만이라는 값을 저장을 시켰어요. I는 인티저 값이죠. 그랬더니 VC 캐릭터 타입으로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티저로 읽을 때는 만이라는 값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메모리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읽어내야 되는지를 프로그래머가 판단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엄밀히 메모리 절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메모리 값 똥값은 아니죠. 메모리 쌉니다. 그리고 메모리 남습니다. 예전에 컴퓨터가 이렇게 좀 파워풀하지 못할 때 램도 비싸고 이럴 때 얘기고요. 우리는 그냥 다 만들어 씁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짜 쓰지 맙시다. 공짜 선언하는 거, 변수 선언하는 거, 그리고 참조하는 거 똑같죠? 구조체랑. 요거만 잘 구분했으면 됩니다. 예, 공용체 타입 필드 사용을, 이거 지금 억지로 좀 만든 겁니다. 억지로 구조체 안에 공용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좋은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조체를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구조체 안에 타입이라는 멤버 변수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기 사용한 구조체에서 어떤 값을 불러 쓸 건지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값을 쓸 건지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이 타입이 S 넘버면 1번이면 미리 디파인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1이면은 요거는 학번이 되는 거고 요 타입이
2면 레전 넘버거든요. 레전 이거 주민번호. 이게 레전 넘버 2번이면 이건 주민번호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장된 값, 여기에 저장된 값. 그래서 이게 학번일 땐 요 값을 불러 쓰고요. 주민번호 때 이 값을 불러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메모리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꼬리표를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꼬리표가 바로 타입이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게 꼭 정형화된 거 아닙니다. 유니온은 동일한 메모리를 절감하려고 쓰는 거라 솔직히 안 써도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썼죠. 뭐 메모리 충분해요. 빵빵해요. 내 컴퓨터도 램 빵빵해요. 이거 이래봤자 얼마나 절약하겠어요. 한 10바이트 절약해요. 물론 이제 배우려면 1000바이트, 10,000바이트 되겠지만 그래봤자 1K, 뭐 1메가도 안 돼요. 공용체라는 게 있다는 거 알고요. 이거는 메모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주 쓸 필요 없습니다. 혹시 재수 없어가지고 정부절이 기사시험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전공하는 애들 얘기고요. 교양 있는 우리들은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유니온 있는 것만 알아둡시다. 예, 공용체 크기인데 있는 것만 알아두기로 했지만 전공하는 애들이 혹시라도 또 불만이 있을까봐 조금 기술적인 거 선언해 놓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구조체를 선언했고 여기 공용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공용체는 메모리를 공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SID는 인티저야. 인티저를 선언하면 4바이트가 잡힙니다. 기본은 4바이트가 잡히죠. 그리고 캐릭터로 15라고 하면 15바이트가 잡힙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S1을 정했죠. S1 속에 들어있는 SI, S1 속에 ID 밑에 SID의 값이 4라고 나옵니다. 맞죠? 인티저니까. 그리고 그 속에 RID, 레전 ID인데 이거 했더니 15 맞습니다. 그러면 이 ID라는 거는 15비트를 가져야 맞잖아요. 공유한다 하더라도 저게 RID면 15개 쓰는 거고 SID면 요 4개 쓰는 거잖아. 전체는 15개고요. 이럴 줄 알았는데 ID의 사이즈를 했더니 1바이트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정해 놓은 거고요.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걸 집어넣는지 한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4, 9, 16, 20도에서 40바이트가 되거든요. 여기 1바이트가 왜 추가됐을까? 이건데 왜 그랬을까? 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나도 몰라요. 뭐 내가 추측컨대는 이게 그러니까 유니온으로 사용되는 메모리단 플러그가 들어있는 거야. 메모리상에 지금 여기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 유니온 영역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바이트로. 실제로 모르겠어요. 진짜로. 안 써봤어요. 오케이, 통과. 공용체의 선언에 사용된 키워드는 유니온이다. 공용체에 활당하는 메모리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공용체에 활동하는 메모리의 크기는 가장 큰 거, 공용체 속에는 가장 큰 거야 하나 플러스 1이 되네요. 아까 보여준 게 그것 때문에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공용체 속에 들어있는 변수의 랭스를 각각 해서 따로따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잡아먹는 변수보다 1바이트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공용체 쓰는 이유는 뭐죠? 메모리를 절감하려고. 우리 메모리 절약하지 맙시다. 막 씁시다. 오케이. 열거형, 이것도 알면 좋거든요. Enumerous Data Type, Enum이라고 보통 씁니다.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거형이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미리 열거해 놓는 겁니다. 어떤 변수를 정했을 때 그 변수에 들어갈 값을 미리 정해 놓는 겁니다. 이 변수에는 이거만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일을 정의한다고 써요. 요일, 월화수목금토를 얘기하는 거죠. 요 변수에는 요일만 집어넣을 거야. 이럴 때 여기에는 월화수목금토 일이라는 말 말고 다른 거는 절대 저장 안 되게 합시다. 이럴 때 선언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걸 enumerous data type, enumeration이라고 하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선언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 그건 좀 더 살펴봐야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딱 한정 지은 경우, 미리 정의하는 경우를 enumerous data type이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예, enumerous data type, enum이라고 되는 이거 쉽습니다. 데이터 타입 정의하고 이건 기존의 사용자 정의 아닙니다. 사용자 요거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day란 말을 집어넣고 여기다 집합하듯이 따옴표 안 붙이죠? 이게 마치 상수같이 쓰입니다. 상수. 알죠? 상수. 상수. 뭐 end of file 이런 거요. null 이런 거랑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따옴표 안 붙여준다는 거 중요합니다. 따옴표 안 붙이고 직접 적으면 요게 마치 하나의 상수같이 값을 갖습니다. 오, 그럼 이걸 그냥 계산을 시켜도 되고 이걸 출력해도 되네. 그렇습니다. 기본 형식은 동일합니다. 우리 스트럭처나 우리 공용체 초기값 설정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 공용체 초기값은 한 적이 없지. 스트럭처 선언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값을 썬을 줄 수 있나? 줄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들어갑니다. 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 사용료 한번 살펴보죠. 예, 열거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다. 인트. 그래서 여기 월요일 때 0, 1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원하지 않는 값이 20, 30 이런 게 들어가면 무슨 요일이 되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 이렇게 되니까 오류도 발생될 수 있고 저게 일이 월요일이야, 일요일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저기 들어가는 값에 나름대로 별명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하는 거, 쓸데없는 값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0보다는 썬이란 말이 더 바람직하고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0부터 7까지의 숫자만 들어갈 수 있고 이미의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건 의미가 없다. 투대, 구와 같이 의미 없는 값이 대입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즉 오류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지할까?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아니 데이터로 할당을 하는데 저장이 안 되나? 아니 정상적인가 월화수목금토는 이야기했어. 선, 먼데이, 투데이 그럼 알겠는데 숫자 봅시다. 보는 게 최고입니다. 예제 보고 판단합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예, 애니머러스 데이터 타입은 이런 식으로 괄호 속에다가 상수 이름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얘는 0번이 되는 거고 얘는 8번, 7번이 6번이 되겠지. 0, 1, 2, 3, 4, 5, 6번이 됩니다. 이게 이 이름으로 써도 되고요. 상수라고 그랬죠. 이 이름이 또 값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정의하자면 0번부터 순서대로 매겨지고요. 아니면 써는 1번, 먼데이는 2번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 값으로 할당이 됩니다. 즉 썬이라는 말이 썬이라는 상수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1이란 값, 0이란 값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숫자로 써도 된다는 겁니다. 또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임의로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얘는 7이고 얘는 1이고 얘는 6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지? 그럼 0이 없잖아. 그럼 얘가 0이 되겠지?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4가 되고 될 것 같은데? 해보기 바랍니다. 될 것 같아요. 돼야지 말이 되지. 그렇죠? 네. 이런 것뿐만 순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색깔 같은 것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참, 거짓, 또 뭐 낮다, 중간이다, 높다 모든 거를 다 에뉴머러스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거기에 할당한 위치 번호 0, 1, 2, 3, 4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죠. 이거는 설명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내가 구조체를 세트 메뉴라고 너무 강조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좀 보기가 그런데 얘도 세트 메뉴입니다. 썬이란 세트 메뉴 0번으로 합시다. 여기 세트 메뉴 번호 있잖아. 우리 전화로 주문할 때 뭐 이상한 말 쓰면서 뭐 주세요보다 1번 세트 번호 1번 주세요. 이러면 이해가 훨씬 쉽지요. 실수할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조체에서 너무 세트 메뉴를 팔아먹었어. 그래서 여기서 세트 메뉴로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뉴머러스 데이터 타입 사용한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정의된 거를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D라는 변수를 이뉴머러스 데이터 타입으로 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캐릭터로 포인터 변수를 줬네. 배열인데 포인터까지 집어넣네. Sunday, Monday, Tuesday 해갖고 실제 그거에 대한 풀 요일명을 집어넣네요. 그리고 여기다 Wednesday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라 3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여기 3이 들어갔네요. 3이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나? 여기서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이 값이 하나, 둘, 세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여기다가 D를 찍어봐라. 그리고 그 요일.
요 배열에서 포인터 배열에서 그 이름을 찍어봐라. 어디? 세 번째 거를. 3이죠. 세 번째 건 아니죠. 0번째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를 해도 되고요. 이랬더니 찍히기를 세 번째 요일은 웬즈니스데이다고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에뉴머러스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건 괜찮아요. 쓸만해요. 자주는 안 써요. 예, 열거형 데이터 타입과 다른 데이터 타입을 비교한 겁니다. 좋다는 거 강조하려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귀찮아서 그러지. 일반적인 정수를 사용할 경우는 여기 1일 때는 LCD라고 찍고 2일 때는 OLED라고 찍어줘 라고 내가 프로그램을 짰다고요. 근데 이게 1인지 2인지 코드를 볼 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이런 거. 지금 쓰는 거는 편하다기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갖다 상수로 지정을 했어. define LCD라는 건 1이라고 하고 OLED는 2라고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LCD를 썼다. 근데 LCD가 1번인가 2번인가 이 코드에 집어넣을 때 뭘 집어넣는지 애매하다는 거죠. 억지로 불편함을 찾은 겁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억지로 불편한 걸 찾은 거예요. 그냥 이거 씁시다. 그러면 안 배워도 되잖아. 배우는 게 쉬워요. 외워야 되는데 기억 안 나. 그러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정수를 쓸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기호상수를 쓸 때도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열거형으로 쓸 때는 이 이름 자체가 0번, 이름 자체가 1번, 이런 값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크해주는 기능도 있고, 또 기호상수를 작성할 때 오류를 저지르는 이런 걸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형 데이터 탑을 쓰면은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답니다. 필요할 때 씁시다. 열거형 선언을 할 때 키워드는 enum, enumeration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열거형은 어떤 경우를 사용하는가? 오류를 줄이고 가독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합니다. 열거에서 특별한 값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정수형 상수값이 할당되는데 첫 번째는 말 없네. 첫 번째 값은 얼마가 할당이 되냐? 0번이 할당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해하죠? 많이 안 쓰는 거고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짜증낼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그냥 그때 활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데이터 디파인입니다. 타입 디파인의 약자로 타입 DF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건 또 뭔가 봅시다. 이것도 알면은 괜찮습니다. 프로그램 첫 줄에 대부분 나오거든요.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짓이고요. 근데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인베디드 하드웨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제 OS가 다른 쪽, 또 플랫폼이 다른데 코드를 작성할 때 이걸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거 봅시다. 뭔지는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네, 타입 디파인의 개념은 타입은 기본 자료형에서 새로운 자료형을 추가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거 그럼 스트럭처랑 비슷하네. 이건 그냥 스트럭처나 배열하고 좀 다른 개념. 이름만 바꿔준다는 겁니다. 형식을 바꾼다는 거죠. 근데 주로 이름을 바꾸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트 32 이게 뭐지? 인티저인데 32비트를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름 부여한다는 거죠. 오, 이게 뭐야? 그럼 이게 진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가? 글쎄요. 한번 사용하는 예 살펴볼까요? 네, type define unsigned character를 바이트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요거는 키워드죠. 명령을 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거라고 정의하겠다. 별명 달아주는 겁니다. 별명. 귀찮아. 이름 부르기. 그 unsigned character 타이핑 치기도 귀찮고요. 이럴 때 이런 거 씁니다. 이거를 바이트라고 하자. unsigned character. 캐릭터는 8바이트, 비트가 잡히고 unsigned니까 부호가 없죠. 그냥 바이트 타입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말은 새로운 자료형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름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름만 다르게 정의하. 얘는 이름만 다르게 하는 겁니다. 스트럭처, 유니온은 형태가 틀립니다. 얘는 이름만 다르게 정의하는 겁니다. 일종의 상용구 등록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으네. 오케이? 그렇지만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기존의 자료형인 unsigned 캐릭터를 새로운 자료형인 바이트로 정의할 때 이렇게 쓴다 라고 합니다. 뭐 얘랄 게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네요. 예, unsigned 캐릭터 타이핑하기 싫어. 그래서 바이트라고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인트, 아씨, 매번 쓸 때 이게 인트가 사용하는 OS가 64빗 OS냐, 컴퓨터 CPU가. 그 인트, 컴퓨터 그 정보 활용, 컴퓨터 정보 확인 들어가면 나옵니다. CPU는 몇 비트고, 지금 윈도우는 몇 비트짜리인지 나오거든요. 이게 몇 비트짜리냐에 따라서 저 인트의 사이즈가 틀려집니다. 사용하는 컴퓨터가 8비트 컴퓨터면 인트는 8비트 잡힙니다. 1바이트 잡혀요. 16비트나 32비트 컴퓨터면 인트는 2바이트, 16비트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64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인트가 4바이트가 잡혀요.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메모리상의 데이터 값을 제어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인베디드 하드웨어를 한다든지 특별한 OS에서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이 인트는 32비트를 쓴다, 이 인트는 16비트를 쓴다, 이런 거를 정의해 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define, 타입 define, 데이터 타입을 다시 정의하는 이런 명령으로 명확히 선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타입의 이름을 재정의해서 별명을 써서 쓰는 거지 그밖에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 더 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별명을 사용한다는 거죠. 몰라도 되겠죠? 타입 디파인, 데이터 타입의 이름을 다시 정의한다. 오케이. 구조체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타입 디파인은 쓰기가 귀찮다면은 왜 스트럭처 포인트 쓰기 귀찮잖아. 이름이 길잖아요. 유니온 이거 귀찮잖아. 그때 요 말을 이거 귀찮아. 요 말로 바꾼다. 이럴 때도 씁니다. 다 게을러서 그런 거고요. 게으른 사람 뭐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고 귀찮으니까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안 쓰고 타입 디파인 스트럭처 포인터는 대문자 포인트라고 하자. 그래 버리면 나중에 구조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나쁜 점도 있죠. 이것만 보고서 이게 뭔지 모르잖아. 예, 장단점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타입 디파인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입 디파인 요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아이고, 또 타입 디파인 사용하는 예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이제 혼자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타입 디파인에 대한 개념을 잡았으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뭐 문제는 2차원 공간상에서 점을 포인트 타입으로 정해라. 아까 했던 거잖아. 이거 했던 건데. 예,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봅시다. 예, 예, 예. 여기에 타입 디파인으로, 이게 뭐냐? 여기 구조체죠. 이걸 갖다 한 방에 적었네. 오. 타입 디파인 앞에는 우물정자가 안 나오네. 예, 이거 적고 이걸 써야 되는데 한 방에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포인트 대문자 썼죠. 이거 함수 정의한 것 같죠? 요거는 요 포인트, 요 데이터 타입 정의한 거고요. 반환값에 대한 데이터 타입, 요거는 함수명 정의한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게 함수구나. 함수네요.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첫 줄만 보고 얘기하고 있네. 예, 이 속에 정의했고, 이 속에도 또, 구조체를 또 정의했네. 스트럭처 포인트 쓰기 싫으니까 그냥 포인트라고 해버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스트럭처 포인트 대신에 타입 디파인으로 스트럭처 포인트를 포인트로 하자라고 내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값을 계속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에 이렇게 붙는 거 아닙니다.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요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알았죠? 한번 돌려보고 내용도 쓱 훑어보기 바랍니다. 안 써봤어요. 안 써요. define이라는 요거도 몇 번 쓰거든요. 요게 더 재밌어요. 앞에서 얘기한 타입 define보다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요게 좀 재밌어 보이는 거거든요. 네, 한번 봅시다. 뭔지. 이거는 정의한다는 거예요. 타입이 아니라 그냥 정의입니다. 일종의 함수나 매크로다. 단축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단축키나 매크로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봅시다. 예, 샘플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된 걸 전처리 지시자라고, 이거 명령 아닙니다. 이건 설명입니다. 그리고 define 한 칸 띄고요. 파이라고 하고서 3.141592 쓰기가 귀찮아. 이럴 때 define pi를 3.14라고 하자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pi라고 쓰게 되면 3.14가 불려오는 겁니다.
또 함수 정의할 때 수압 xy라는 함수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그때 정렬할 때 수압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럼 여기다 함수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게 되면은 특별히 뭐 보이드 뭐 이거 안 적어도 수압이라는 함수를 그냥 막 명령어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매크로 함수라고 합니다. 값을 저장하면 매크로 상수라고 하고요. 또 스퀘어 제곱을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직접 괄호도 없이 괄호 해주는 게 좋은데 네, 이렇게 하면 이 결과가 바로 리턴이 됩니다. 이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냥 놔두면 이 값이 결과가 리턴이 됩니다. 아, 연산식만 집어넣으면 값이 나간다고? 오, 재밌네. 그리고 이렇게 함수 형식을 갖췄는데 여기 printf를 직접 적어도 됩니다. C 명령어죠. 여기 명령어는 세미콜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식만 줘서 결과값이 리턴되는 거고요. 이건 처리 내용이 있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적으로 반복되는 게 C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는 게 많이 나오면 이렇게 디파인을 정해놓고 불렀어도 된다는 겁니다. 예, 한 번씩 쫙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요거 오타 아닙니다. 우물정 X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재밌는 거 알 수 있어요. 요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재미만 있어요. 쓸 때 짜증나죠. 그렇지만 이런 거 쓰면은 아 얘가 그 디파인도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주죠. 아마 기말 평가할 때 이거 많이 쓴 친구들 기부 조금 보너스 점수 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죠? 필요한 곳에 써야죠. 쓸데없는 곳에 쓰는 거는 사족이죠. 괜히 심심하다가 뱀에다가 다리 그려놓으면 이건 뱀이 아니라 도마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고요. 필요할 때 사용하기 바랍니다. 디파인과 타입 디파인의 차이 적어놨는데 헷갈려요. 뭐 이건 전문적인 얘기인데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안 읽을게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천천히 한번 읽고 지나가기 바랍니다. 통과. 타입 디파인의 용도는 뭐죠? 타입 디파인 장점은 뭐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름을 재정의한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기존 걸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름을 별명을 하나 달아 놓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특별한 용도로 쓰는데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쓰거나 또는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거는 몇 비트짜리 데이터다. 이건 어떤 용도로 쓴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장점이라 그러면 타이핑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게 명확히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타입 디파인의 용도며 장점입니다. 예, 미니 프로젝트가 또 하나 들어있네요. 뭐 별건 아닌데요. 이게 뭘까? 어느 학교나 학기가 끝나면 학과 내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한다. 가장 평점이 높은 학생을 찾아서 학생의 이름, 학번, 평점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잖아. 최대값 잡는 거잖아. 가장 큰 값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라. 이 소리네. 이 문제가 어려워. 우리 앞에서 했죠? 맥스 해갖고 제일 큰 값을 찾아내봐라. 그 문제네요. 봅시다. 어떻게 풀어. 푼 거 보면 되죠. 뭐. 알잖아. 뒤에 답 나올 거. 네, 봅시다. 예, 근데 스트럭처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조체로 선언을 했죠. 학번, 이름, 점수를 집어넣습니다. 더블인 거 보니까 소수점이 있는 점수 같으네요. 그리고 이거를 스트럭처에 배열로 했네. 구조체 배열이네. 예, 이거 그대로 썼죠. 리스트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만들었고 하나, 둘, 세 개의 값을 초기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입력하는 거 나올까봐 귀찮아 했는데 초기값으로 지정했습니다. 변수 선언하면서 배열 변수 하면서 배열에 직접 값 집어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봅시다. 밑에 내용은 스트럭처로 구성이 됐고요. 탑이라는 게 뭐지? 이름이구나. 구조체 이름입니다.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거죠. 구조체 변수. 구조체 변수가 탑입니다. 1등한 애니까. 그리고 변수 지정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구조체 사이즈를 계산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구조체 사이즈. 이게 왜 필요하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개수. 여기 리스트하고 리스트의 0이잖아요. 초기값으로 이만큼 줘서 우리가 한 3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몇 개인지 혹시라도 위에서 데이터를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전체 이 배열의 크기에서 배열의 그 방 하나의 크기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배열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잡았고요. 그리고 어느 게 최대값인지 보니까 첫 번째 학생의 점수를 제일 높은 값이라고 설정을 해준 겁니다.
구조체를 통째로 할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쓴 겁니다. 구조체 내용을 비교는 할 수 없어도 값은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할당한 거고요. 비교할 때는 꼭 구조체 멤버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멤버를 이용해서 최대값 구하는, 이미 앞에서 한번 썼던 그런 기법입니다. 최대값이 나오면 걔가 그 값을 이 구조체를 여기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건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학번, 이름, 점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알죠? 그리고 이게 반복이 돼서 다 끝나면 모든 데이터를 다 검색해서 가장 높은 값을 TOP에 저장했으면 그때 TOP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과 학번과 등급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번이 제일 높은 학생을 찾아냅니다. 구조체를 이용해서 최대값 잡는 경우인데 이게 아마 기말과제 풀 때도 일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쓰면 내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 지금까지 구조체의 개념, 정의, 초기화하는 방법, 구조체와 포인터의 관계 설명했고요. 공용체도 설명을 했습니다. 타입 디파인 하는 거, 디파인 하는 거, 막판에 조금 아까 뭐 했지? 성적 처리하는 거예요. 구조체로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흔하게 이용되진 않지만 이걸 쓰면 보다 프로그래밍이 조금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메모리를 줄일 수도 있고요.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기능이 되는 거죠. 이것까지 안다 그러면 어디 가서 C 배운 적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본 적 있습니다. 배운 적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잘 짭니까 물어보면 그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은 짜본 적도 있습니다. 짤 줄 알아요? 그러면 시키는 건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지만 후반부에 와서 명령을 배우느라고 알고리즘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말에는 나름대로 미니 프로젝트를 제시할 거거든요. 그 내용 잘 확인하고요. 배운 기술들을 많이, 기술 기법들을 많이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좋은 점수를 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오늘 학습한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